자, 분석 결과 및 해석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진행하실 때 여러 가지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처리를 해 주실 것이지만은 이제 오늘 실습을 하실 때 좀 더 이제 약간 고급스럽게 분석을 조금 더 약간 엣지 있고 내가 이런 것까지 고려했다라는 것을 약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조금 추가하는 그런 좀 어떤 팁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앞에서 배웠던 평화라나, 그러니까 평화라 스무딩 혹은 필터링도 여러분들 배우셨잖아요. 이제 이것을 배웠던 목적 중에 하나는 시계열 데이터를 볼 때 어떤 최신값을 반영하면서 이 값들을 평화라, 즉 약간 평평하게 만드는 시계열이 워낙에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평평하게 만드는 혹은 필터링, 조금 더 값을 뭐 처음과 끝의 값만 뭔가 확인을 해본다던가 약간 그런 식의 어떤 값을 분석을 할 때 예측을 하거나 혹은 이 값의 서머리 값을 볼 때 조금 더 아웃라이어 값을 제거하고 변동성을 제거한 값을 보기 위해서 이러한 기법을 쓴다라고 했었어요.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서머리 값을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계열 데이터의 기본적인 분석 기법이죠. 자, 이것을 똑같이 우리가 이제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의 대상뿐만 아니라 분석의 인풋으로 쓸 때도 똑같이 스무딩이라는 기법을 써서 인풋으로 쓰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값들을 우리가 스무딩이나 필터링 값을 써서 우리가 예측을 해봤잖아요. 최신의 값을 가장 최근의 값을 우리가 봤듯이 똑같이 그럼 이 값을 가지고 인풋을 넣어서 만약에 클러스터링을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서 제가 지금 한번 돌려봤었는데요. 프라이스 시리즈를 똑같이 한번 스무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럴 때 스무딩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최신 로컬리 웨이티드, 즉 뭐냐면은 이 지역적인 국소적인 부분만 웨이트 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 시계열에서 보통 우리가 무빙 에버리지나 뭐 지금까지 롤링도 봤었고 여러 가지 필터링이나 스무딩 방법 봤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최신값을 반영을 하면서 뭔가 조금 더 약간 좋아지는 그런 기법을 많이 썼었잖아요. 똑같아요. 국소적인 웨이트를 줘서 똑같이 이제 이렇게 스무딩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많이 쓰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로이스 평화라. 그래서 로이스 평화라 스무딩을 한번 기법을 적용해가지고 한다면 어떤 그 클러스터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냐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약 결과가 더 좋아지는 걸 확인한다면 이제 이렇게 기법을 활용한 것에 어떤 정당성,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잘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석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때 여러분들 이런 걸 좀 강조하시면 좋아요. 나중에 레주메 쓰실 때도. 자, 보시면은 한번 해보셨고요. fitted 값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스무딩한 값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값은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윈도우를 정확히 준 다음에 이 값을 가지고 어떻게 값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제 이 값을 어떻게 우리가 스무딩을 할 수 있는지 시각화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봤었을 때, 이 롤링 윈도우를 봤었을 때 어떻게 값이 달라지느냐. 그래서 이제 이 값을 이제 0번부터 12번까지 약간, 그러니까 11개니까 12개 정도 그냥 한번 샘플로 한번 봐봤어요. 그래서 이제 값이 어떻게 이제 달라지는지를 조금 봐본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값을 볼 때에 원래 지금 이 값이 원래는 어떻게 돼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8번 클러스터면은 이렇게 값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이렇게 점프도 있고 약간 불연속적인 값도 있는데 이러한 값을 약간 스무딩하게 조금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뭔가 값을 만들어 봤다라는 거죠. 그쵸? 이해되시죠? 그래서 뭔가 스무딩이란 어떤 기법을 이용해서 약간 불연속적인 값을 이렇게 만들어 봤다. 부드럽게 만들어 봤고 이제 어떤 상한선과 하한선, 항상 시계열은 상한선과 하한선 이러한 값들을 뭔가 고려하는 그러한 인풋을 만들어 봤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각화를 한번 해봤고요. 별로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자, 그래서 한번 똑같이 스케일링을 거쳐서 클러스터에 인풋으로 넣어본다면 자, 어떻게 달라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럴 때 한번 우리가 시계열 클러스터를 만들 때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게 프라이스 무브먼트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봤었는데 특히나 이 무브먼트가 만약에 너무나 널뛰는 값이라면 당연히 무브먼트를 제대로 그러니까 뭔가 포착이 될 수가 없고 아까도 봤듯이 원값을 그대로 다 집어넣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랜덤 시드에 따라서 값이 달라졌어요. 클러스터의 값이 약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모양새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값을 스무딩해서 넣으면은 어떻게 클러스터가 만들어질까라고 한번 의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넣어본 거예요. 자, 이럴 때, 자, 여러분들 지금 아까 보셨던 그림이랑 이제 비슷한 클러스터 개수는 똑같이 4개로 했기 때문에 파라미터 바꾼 거 아무것도 없고 똑같은 값을 했는데도 이제 약간 조금 이렇게
결과값이 달라진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백그라운드에 원값도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이건 센터 값이고. 자, 이럴 때 보시면은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값의 분포가 훨씬 더 줄어들었다. 훨씬 더 센터 값에 가까워졌다. 즉, 클러스터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응집도, 유사도겠죠. 결국에는 응집도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정확하게 이 매저가 아니라 이제 그 어떤 그 유사도, 그러니까 어떤 센터와의 거리가 더 가까워진 것을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보이시죠?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리지주얼한 값이 없잖아요. 그쵸? 똑같이 이제 이 벡터에 가장 비슷한 유사한 값들이 원값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쵸? 첫 번째로는 이 값을 알 수 있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프라이스 무브먼트가 훨씬 더 부드러워졌죠. 그 얘기는 뭐예요? 약간 너무 복잡하게 값이 너무나 원값을 다 집어넣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프라이스 무브먼트가 한정적인데 이것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랜덤 시드에 따라 값이 모양새가 달라졌었어요. 근데 조금 더 뭔가 약간 이렇게 일반화되게 약간 그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아까는 봤었을 때는 약간 조금 더 뭔가 낙폭이 컸었고 뭔가 모양새도 약간 조금 되게 약간 각지고 불연속적이고 이제 해석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것은 값이 바로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그리고 이 중간에 이렇게 반등했다가 떨어지는 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반락하는 거, 내려갔다가 반등하는 거 이렇게 네 가지로 약간 이렇게 조금 더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조금 더 해석을 붙이기 쉬운 형태의 클러스터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비지도 학습의 특성이죠. 레이블을 계속 바꿔보면서 레이블에 해당하는 어떤 값의 특성을 바꿔보면서 계속 이제 탐색을 하는 거. 물론 지도 학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탐색을 하지만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고 제가 색깔을 바꾼 이유는 똑같이 이제 아까처럼 시계열을 한번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똑같이 프라이스 시리즈의 대입을 해서 클러스터를 한번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클러스터의 숫자 번호는 랜덤하기 때문에 0번 클러스터로 만들어진 게 꼭 굳이 올라가는 거나 내려가는 거랑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0번 클러스터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까처럼 똑같이 이제 상승하는 프라이스 무브먼트를 이제 포착한 클러스터를 제가 한번 빨간색으로 한번 이렇게 색깔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색깔을 만약에 프라이스 시리즈에 입히게 되면 비슷하게 구간이 나눠지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똑같이 아까처럼 프라이스 시리즈에 대입을 해서 어떻게 구간이 포착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색깔을 나눠봤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은 시각화를 한번 해보시면 똑같은 시간축에서 똑같은 프라이스 시리즈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더니 이거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스무딩을 하는 값이니까 제목이 아까 그리고 이제 위에서 만들었던 i를 똑같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 두 개인데 화면이 조금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크게 보이시면 앞에 게 지금 로 데이터였죠. 로 데이터를 봤었을 때 구간이 굉장히 약간 조금 현란했어요. 사실은 약간 좀 현란했었고 우리가 이제 보고 싶어하는 사실은 프라이스 시리즈를 구간화했던 이유는 뭐예요? 궁극적인 이유는 경제 데이터나 금융 데이터나 이렇게 상승하는 데이터를 보통 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계절성이 있거나 순환성이 있는 데이터가 아닌 이상은 올라가는 걸 보고 싶은 거죠. 그렇죠? 올라가는 데이터를 보고 싶다는 얘기는 올라가는 구간을 포착하고 싶다는 얘기고 궁극적으로는 빨간색 구간을 보고 싶은 것인데 많이 안 보였어요. 중간중간에 왜냐면 디텍션이 되는 페이지가 약간 조금 앰비기어스하기도 했고 약간 이렇게 뭔가 숫자가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색깔이 약간 조금 산발적으로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쵸? 로 데이터를 다 썼으니까. 그쵸? 근데 스무딩한 데이터 보시면은 지금 두 개 같은 시리즈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보이는데 자, 보시면 조금 더 빨간색 구간이 왜냐면 구간 자체가 약간 부드럽게 죄송합니다. 구간 자체가 약간 부드럽게 지금 이렇게 지금 포착이 됐기 때문에 클러스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포착이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뭐냐면 같은 값을 가지고 단순히 전처리만 바꾸게 했는데도 이렇게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게 달라졌다. 그러니까 같은 값이기 때문에 위치와 거리가 일정해요. 그런데 스무딩한 어떤 그런 값을 통해서 봤을 때는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클러스터를 만들었는데도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더라. 어떤 페이지를 디텍션 하는 데 있어서 결과물이 달라지더라. 그리고 조금 더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의 어떤 목적에 맞게 이렇게 데이터가 조금 더 훨씬 더 예쁘고 뭔가 조금 어드밴스드하게 나오더라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보기 편하게. 그래서 이제 이 구간을 기본적으로 상승 구간을 정말 말 그대로 올라가는 구간만을 말하진 않잖아요. 올라가다가 중간에 약간 떨어지더라도 올라가는 상승 추세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올라가는 구간이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가 프라이스 시리즈를 마켓 데이터, 로 데이터를
볼 때에 올라가는 걸 본다고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프라이스 시리즈뿐만 아니라 수익률 시리즈도 같이 본다는 거 했었는데 프라이스 시리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오늘 올랐다고 해서 그럼 오늘 트레이딩 하느냐? 아니거든요. 보통 디시전도 당연히 필요하고 트레이딩은 어떤 윈도우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레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 단순히 오늘 얼마 올랐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스무딩된 값을 가지고 약간 여유 있게 구간을 봐서 이런 어떤 구간이 특정 구간이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구간이다라고 포착을 했을 때에 우리는 바이라는 디시전을 가지고 뭐 오늘부터 며칠까지는 이제 뭔가 바이의 전략을 세운다라고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적으로 좀 더 말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조금 더 이제 약간 그 목적에 맞는 한 목적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정말 기계적으로 올라가는 패턴을 포착한다가 아니라 조금 더 약간 한 목적적인 분석 결과물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이제 이렇게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냈다라고 한다면은 훨씬 더 이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저스티파이를 한다면은 이제 저 같으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구간이 조금 더 이제 지금 보시면 약간 좀 내려가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구간화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훨씬 더 눈에 많이 띄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만 포착을 크게 했기 때문에 중간에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나 올라갔다 내려가는 건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이제 작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나 내려가는 거라고 포착을 안 한 거잖아요. 사실은 진폭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약간 조금 애매한 부분들은 약간 좀 이렇게 눈에 띄지 않게 이렇게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는 그대로 비슷하게 이렇게 클러스터가 된 것을 알 수 있고 잘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링 기법을 가지고 우리가 내 자기 시계열 가지고 이제 유사한 클러스터, 유사한 움직임을 포착을 해서 분집을 만들어봤고 이것을 구간화해봤다까지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챕터에서는 뭘 할 거냐면 이게 멀티디멘셔널한 다변형 시계열들을 어떻게 우리가 시계열을 분집화할 것이냐 혹은 어떻게 모아서 무언가가 레이블을 만들거나 한번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이 떠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변형 시계열을 가지고 클러스터를 만들어보고 그걸 한번 레이블을 붙여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